녹화되는데 올리는 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황용사 저 비군이님이 갑자기 이런 배우막 너 초파일에 봐. 비엔나에 불 질러버린다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일단 박진님이 지금 이 용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초보자들의 시각에서 전문 용어가 한 개도 없잖아요. 쏙쏙 들어왔던 이유가 뭐냐면 그냥 지분 토지로 퉁치잖아. 이게 지분 토지 아니에요. 지분 토지가 아니고 건물은 따로따로 있는데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분 토지는 지분이 나뉘어져 있는 게 지분 토지고 얘는 지분이 나눠져 있지 않은 하나의 땅인데 집만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부르는 말이 구분 소유적 공적 관계. 소유는 구분되어 있는데 공적으로 땅은 같이 쓰고 있어 라는 뜻이고 서울의 구축은 이렇게 추진된 게 되게 많아요. 종로, 평창, 삼청동도 많고 은평구도 갑자기 이어진 난개발 지역은 많습니다. 대조동 같은데 재개발구 들어갔잖아요. 거기는 이제 빌라 같은 게 경매 하나 나오면 토지는 공유하고 있는데 그 위에 지어진 빌라 12개 가구는 소유가 다 달라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확 떨어지죠. 주변 시세가 3억이면 6천만 원에 팔립니다. 경매로는. 이거 이해돼요? 그래서 이걸 사겠다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구분 소유적 공적 관계는 향후에 내가 팔고자 할 때 팔 수 있을까요? 팔기 어렵죠. 이런 분을 만나야 돼. 당근에서 보고 질부가 뒤에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연락이 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재개발 될 때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그냥. 그게 아파트로 바뀔 때까지. 6천이면 할만하잖아요. 그러니까 3억인데 6천짜리면 5배를 싸게 산 거 아닙니까? 5분의 1 가격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갖고 갈 생각을 하고 주임사로 모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물건이고 바로 팔고 싶은 분한테는 극악한 물건이죠. 이분도 당근에 올려놓은 지가 몇 년 됐다 그랬죠? 당근은 이제 올린 건데 부동산은 2년 그러니까 2년 동안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억 5천 냈을 때 막 조바심을 막 냈지만 기다리라고 했던 이유는 2년 동안 안 팔렸으면 향후에도 안 팔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구분소유 공적관계 깨기도 매우 어렵고 그다음에 토지 제한 면적도 90제곱미터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증축하는 데 있어도 제한이 굉장히 많은 토지였어요. 허가도 다 받아야 되고 그 관계에서 또 옆집하고 이렇게 협상하는 것도 또 재밌어요. 끝이 없어요, 진짜. 근데 그거는 그 수기에 다 있으니까 수기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수기를 보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박지시라고 올렸다가 수기를 박지혜로 고쳤어요. 책에는 주민등록번호도 넣을 생각이에요. 이 증거 효력으로 증빙하기 위해서. 네, 본인의 공적 효력이 이만큼 들어갔는데 명의는 자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집을 성사시키고 이 재산을 만들어낸 건 자기인데 향후 이 가치가 얼마가 될지는 아시겠죠? 여러분 거실 문 창문 열면은 3,000평짜리 영구 뷰가 보이는 정원이 있는 데가 쉽나요? 서울에 있나 이런 데가? 저는 되게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잘 고른 게 끝집이거든요, 골목. 절에 붙은 골목 끝집이어서 그 골목 앞에 있는 공도, 공적으로 사용하는 도로를 자기 주차장처럼 쓸 수 있어요. 차도 한 3대 들어갑니다. 디테일은 틀릴 수 있는데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본인이 이걸 1년 동안 해내고 너무 지금 자랑스러워가지고 지금 포치되어 있어, 지금. 해낸 거 자랑스러워 할 만하죠? 네.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그래서 이제 경매근육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책에다가는 인적사항을 좀 명시해 줄 생각이고요. 요거는 향후에 어떤 분쟁이나 다툼이 생겼을 때 증거 자료 효력으로 사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적으로 봤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뭐 블로그 글도 도움이 되긴 해요. 그렇게. 재밌죠? 수업 같지 않아서 재밌었다는 얘기를 아까 막 하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용어가 한 개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박진님 특징이 용어를 다 까먹어요. 열심히 수업은 듣는데 수업 이후에 다 리셋돼.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면 한참 설명해야 돼요. 용어의 좋은 점 1번.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는 사람끼리.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금 하면 우리끼리 알죠. 근데 이거를 설명하려면 처음 듣는 사람한테 설명하려면 이걸 1시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 그게 그거구나. 이게 수능 지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고3 애들도 최우선 변제금을 알아요. 똑똑한 애들은. 제가 이거 이해하는 애들은 한 상위 12% 정도? 2등급 정도 넘어가는 애들은 이게 이해하고 문제를 풀 거고
3등급부터는 이해하고 푸는 건 아닐 겁니다. 그냥 대략 1, 2, 3, 4, 5번쯤에 그럴듯한 거 2개를 골라서 맞출 거예요. 아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알아듣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나올 때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구분적, 소유적, 공적 관계 몰라도 돼요. 몰라도 해결은 다 됐고 훗날 설명할 때 이 말을 한 번 더 들으면 이제는 기억이 날걸요? 본인이 겪어봤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향후 해결해야 돼요, 이거. 증축하거나 재개발이 들어가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땅은 반드시 분할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맞죠? 분할할 때 또 이렇게 이 과정을 겪어봤으니까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겠어요? 옆집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랬죠. 네. 근데 그 집을 살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이 큰 설계는 그 구분소유적 공적관계인 토지를 다 사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 원대한 꾸밀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주도 있고. 이를테면 전주가 지금 이 박지님 뒤에 있는 어머님인데 이 어머님이 질권 설정자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질권을 활용해서 본인의 재능과 본인의 인프라를 사용해서 이제 서울 창신동 땅을 1,500대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산 거는 거의 1200. 1,200대에 사게 된 거죠, 평당. 평당 1,200 가격은 지방도 잘 없어요. 네, 헬리오시티가 지금 1억 2천이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기록에 남겨볼 만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경매 낙찰 받은 것보다도 그 배운 김기부의 지식이 이런 식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거를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내는 시간처럼 보이는 요거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고 있어요. 챌린지만 하고 계시다면. 아니, 안 하고 있는 시간 속에서 하고 있는 시간을 위한 에너지가 더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오늘 혜민님이 글을 쓰셨던데 뭔가를 깨달아가고 있어요, 저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지 뭐 전기가 흐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하루하루 깨달아가 버리고 있어요. 이거 내가 쓰려고 했던 컨셉인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 딱 글을 깨달으시더라고요. 오래전부터 이력 근육에 나와 있지만 저강도로 반복해야지 이 트이는 지점들이 생깁니다. 몰아치기 하시거나 벼락치기 하신 분들의 습성이 오래 한 게 없을 거예요. 번아웃 금방 오거든요. 이건 진짜 질리게 빨리 와요. 관계에서 특히 많이 경험해요. 자기가 남친을 많이 바꿔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웃으시는 분들 봤지롱. 4분 정도 되시네. 바꿔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이게 금방금방 질리게 되어 있어요. 조용히 젖어든 사람들이 사실 부부관계에 좀 적합한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막 바꾸시는 분들은 부부관계도 그렇게 좀 요동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좀 가시는 거를 부동산에서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주식은 좀 급작스러운 대처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전쟁 나버리니까 바로 20% 박아버리죠. 서킷 브레이크 걸려버리고 이러니까 부동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고 있는데 어쩔 거야. 20% 하락하는 건 자기가 매매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게 결과로 드러나는 거지 살고 있는 동안에 몰라요. 그게 얼마짜리인지. 10억짜리여도 난 100억 팔 거야. 그럼 100억짜리인 거예요. 부동산의 특징은 부동입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자꾸 3개월 단위, 2개월 단위, 6개월 단위 얘기하는데 세금이 더 커요. 어부가 와서 얘기해줬던 거는 제일 귀담아 들으셔야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전세를 끼워서 맞춰놓고 갭 3천을 놓고 집을 하나 뭐 재개발집을 사놨다고 쳐요. 내 돈은 3천 들어갔죠. 그러면 이게 양도 차익이 생길 때를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게 1억 차익이 났어요. 단기간에. 그럼 한 70%, 77%는 세금으로 나가죠. 매매사업자로 처리한다 해도 한 20, 30%, 소득 구간에 따라서는 40, 50% 세금이 나갈 겁니다. 세금이 나가고 나면 투입했던 실투 3천 금액 대비 얼마가 수익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세금 빼고 났을 때 크게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갖고 있었을 때는 우와 3억 자산거다 이렇게 하겠지만 이게 10개다 그럼 30억이네 이러겠지만 팔았을 때는 다시 무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도깨비 같은 경험을 하게 돼요. 분명히 많았는데 팔고 나니까 무가 돼. 그리고 그 지역을 다시 살 수 있느냐? 못 삽니다. 절대 못 삽니다. 지금 헬리오 팔고 나가신 분들은 똑같은 가격으로 여기 못 들어와요. 50%는 세금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맞죠? 현재 행부님도 여기를 파셨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강남을 사셨기 때문에 다행인 거고 송파에서 강남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다행인 거지. 송파에서 송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걸 팔아버렸으면 다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 이런 걸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빨리 돌릴 것들도 있는데 그 핵심 근저에는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라는 특징을 좀 갖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2개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하신 분들은 이제야 조금 깨달아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 그 이제 저는 글로나 이렇게 답변 주시는 거나 저한테 연락하시는 걸로 보면 좀 제가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 편자람도 되게 많이 깨달으신 편이에요. 처음엔 되게 많이 급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제 좀 아시고 주연님도 보면 왜 2년이라고 하는지 이제 알겠다 뭐 그런 말씀 하시고
그런 겁니다. 지금 2년째 하신 분들의 마인드가 조금은 다를 겁니다. 이분들도 많이 사실 고민 많고 성장 많이 해왔고, 특히 박재신 기복이 너무 심했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언니들이 있어요. 좋은 언니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이쁨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언니들이 거의 막 살려주고 있고, 거의 막 지금 장난 아니에요. 전폭지지를 해주고 있고, 저도 억지로 도와줘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 그거 없었어요. 그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무튼 이분들은 자기들이 사부라고 부르는 제 부부 이름으로 뭐 해서 4개의 부부가 있는 분들이 이제 따로 2년째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 우정을 보면 참 부럽다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 괜찮다. 한 테마로 2년을 보내보니까 이렇게도 생겨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해보십시오. 강도 세지 않게. 이분들 세게 안 해요. 세게 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옆에서 뭐 이거 큰 게 움직이니까. 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진짜 저는 들어가고, 누굴 먼저? 지연님 먼저. 왜냐면 나피디님은 내공이 커서 기다릴 수 있거든요. 네. 지연님이, 제가 오늘 지연님 소개시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일단은 미아님이 초대를, 제안을 해주셨고, 띄워놨어요. 미아님이 이분처럼 좀 물건 분석을 해보고 싶다. 이거를 엄청나게 간절하게 요구하셨고, 그래서, 그러면 저게 미아님만의 이야기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도 처음부터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수업 좀 많이 듣고, 초반에 이제 인천지방법원에서 만났을 때 기억이 잘 나는데, 작년도 넘었을 겁니다.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추웠어요. 1년 훨씬 전인데. 그때 이제 벨도 잘 못 누르시던 분이었어요. 너무 마음이 착해가지고, 타인에게 피해가 조금이라도 폐가 끼쳐질 것 같은 건 못 하시는 분이었는데, 언젠가 이제 제가 다시 오프라인 임장에서 자주 오시니까, 항상 자주 오시거든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좀 이렇게 좀 발전이 있는 분들을 좀 자주 보면 오프라인에 자주 나타나요, 자꾸. 지금 이제 계보가 있죠, 계보가. 계속 나오는 사람. 주님 계보라고 하죠? 어디든 있어요. 어디든 있어. 신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어디든 있어. 이분들, 저 혜민님이랑 리오님도 그렇고, 어디든 가도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난 분명히 여기는 없을 줄 알았는데 여기도 있고, 다리 가면 다리 있고, 뭐, 법원 가면 법원 있고, 뭐, 그래요. 그런 분들의 특징들이 좀 있었는데, 한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오프 임장을 가는데, 거침없이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다 인도해갖고 맨 앞에서 가시길래,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극적. 거기서 이제 되게 발전을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관심이 가서 계속 구독을 해놓고 물건을 보고 있는데, 꼼꼼함의 극치죠. 이분처럼 하면 안 됩니다. 이분은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분처럼 하면은 2시간 넘게 걸릴 거예요. 그거는 2년 이상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 강도는. 알겠죠? 그래서 대구에 내려가가지고 물건지 내려오면서 하나만 볼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보고 싶어가지고 한 6, 7개를 조사해갖고 오신 걸 봤는데, 글씨도 놀라웠지만 그 정보량도 엄청났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긴 한데, 본인이 실제로 들어갈 땐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생각해요. 정석대로 할 필요는 없지만 본인의 소울을 넣으면 돼요. 근데 정석이 뭔지는 알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 미아님도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제안을 해주신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분의 물건 분석은 진짜 꼼꼼하고 대단합니다. 근데 이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지속을 못 해. 지연님이 지속하고 있는 거는 지금 아마 힘겹게 잡고 가고 있는 걸 거예요. 이게 이를테면 이분은 연애도 굉장히 힘겹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박수! 저 이거 마이크 안 해도 되죠? 네, 많이 돼요. 내려놓고 하세요. 와, 목소리까지 자신 있으셨습니다. 아니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챌린지에서도 제 이름으로 쓰고 있는 김지연이고요. 이제 지부쌤이 뇌물 분석을 제가 좀 너무
길게 해서 저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저는 이제 습관이 돼서 그게 루틴으로 잡히긴 했는데 다른 분들이 하시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시긴 하는데 이제 분석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그냥 루틴을 좀 보여달라고 하셔갖고 제가 좀 부족하지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부적으로 봤는데요. 제가 맨 처음에 보는 거는 챌린지 매물 분석할 때는 제가 지금 저는 뭐 옥션원이나 아니면은 지지 옥션, 마이 옥션, 뭐 스피드 옥션 뭐 이렇게 다 탱크 옥션 보는데 저는 탱크 옥션을 보고 있고요. 탱크 옥션을 봤을 때 저는 이제 1번으로 지역을 내가 선정을 하게 되면 만약에 경기도나 대전이나 대구 이런 지역을 먼저 보고 구를 같이 보고 동은 그 뒤에 본 다음에 구를 먼저 잡고 물건 종류 클릭하면 이제 저는 주거형을 볼 거지만 주거형에서는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만 체크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 그 다음 넘어가면은 특수 물건의 선택사항 체크가 있는데 뭐 빌라 같은 경우는 허그 아니면 또 지방 같은 경우 아파트에도 허그 인수 조건 변경으로 해서 나오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고 그것들로 위주로 보겠다 하시면 체크하시고 검색을 하면 쭉 리스트가 나오는데 저는 그 대신 이제 너무 중구난방으로 하기 때문에 보면은 저는 소재지를 체크해서 소재지별로 볼 수 있게끔 같이 띄워 놓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게 이제 아실에서 똑같이 뭐 지역, 구까지 하고선 날짜를 만약에 26년으로 하면은 3월달까지는 아주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년 대비로 해서 1년치를 걸고 리스트를 쭉 뽑으면 9에 1위부터 쭉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 중복되는 동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먼저 클릭을 해서 같이 이제 옵션하고 그 다음에 아실에서 중복되는 게 나오는지 해서 보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먼저 중복되는 동 보고 그 뒤에는 이제 하나씩 이제 물건지에 경매지에 나왔을 때 그 물건들이 있는 것들 내가 선택한 것들이 있는 것들을 다시 동으로 체크해서 다시 보면서 물건을 관심에다가 등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물건 분석할 때 좀 더 세심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물건을 처음에 저장할 때는 제가 찾는 건 이런 걸로 찾고요. 그 다음 이제 챌린지를 할 때는 물건 분석할 때는 이제 이렇게 뽑으면 제가 최근에 한 것 중에 하나를 지금 제가 먼저 체크는 해놨는데 남양주시에서 제가 이거를 봤어요. 근데 보면은 작년에는 68건인데 올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몇 건인데 얘가 보면은 단일 평수라서 보긴 했는데 보면은 이렇게 아실에도 리스트를 쫙 뽑아보면 단일 평수로 물건이 나와 있으면 얘가 정말 인기도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게 이제 제가 물건 분석에서 동이 만약 이 동이면은 이 동의 층이면은 층에 있는 거 체크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전세도 체크 하면은 볼 수 있는 게 이제 요렇게 아실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상위 동별 선별 해갖고 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객관적으로 이제 순위를 이게 해당 단지가 순위를 쭉 볼 수 있고 시장도가 지금 선호도가 어떤 건지를 알 수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실로 볼 수 있는 게 가격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쭉 내리다 보면은 2005년도와 2006년도의 차이가, 금액 차이가 얼마나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비슷한 층에 얼마 정도의 평균치가 나올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특정 기간 내에 거래량 순위를 봤을 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장주와 인기 단지를 파악할 수 있고, 얘가 만약에 대장주면은 황금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황금 단지를 좀 찾을 수 있는 게 아실에서는 좀 찾을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봤을 때는 매매가와 전세가를 이렇게 보면은 전세가율이나 매매가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갭 차이를 어느 정도에 내가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매도를 했을 때도 금액을 얼마 정도에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아실로 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나? 그리고 실거래 투명성도 보면은 아시 같은 경우 취소된 거는 바로 취소돼 있다고 체크돼 있기 때문에 이 거래 내역이 약간의 허위 매물, 이런 시장의 교란, 이런 것들을 방지해서 시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특징이 아실이고요. 그 다음에 아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보는 게, 여기에 앞에 보시면 이게 제가 다 체크를 해놔서 다 써놔서 아마 보시면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게 다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실에서 보는 건 주택가격 심리지수도 같이 봐요. 그래서 보면은 매도세와 매수세를 체크를 하면 얘네가 그래프로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앞으로 당겨주면 21년도에서 26년도 요 사이만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매수 우위에 저기 보면은 100을 기준치로 해서 여기 평균이냐 아니면 아래냐, 이렇게 지수를 보면서 지금 여기가 경기도가, 구역이, 아니면 대전이, 대구가, 여기 지금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심리 지수를 알 수 있는 게 얘가 한눈에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는 게, 여기 매수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만약에 30인데 50으로 갑자기 뛰었다. 그러면 당연히 올라가는데, 이게 여기 보면은 숫자는 낮아도 시장의 온기가 갑자기 10에서 35 상승하면 기준치로 봤을 때는 얘가 확 떠봤지만, 이게 사람들 심리도 있겠지만, 기준치로 그냥 봤을 때는, 인기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금액, 지수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가 10에서 30으로 갑자기 반짝 뛰었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의 온기가, 사람들이 이제는 찾는 이제 과열의 증상이구나, 조짐이구나라고 느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제가 따로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실에서 보는 게 학군도 봐요. 학군도 보는 거는, 학군 같은 경우는 엄마들이 제 학군 입지는 하락세에서도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입지이고, 엄마들이 아무래도 학부형들이 아이들이 큰 길을 걷는거나 아니면 학교와 거리가 좀 먼 것 자체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입지 근처에는 하락세에서도 쉽게 매도가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거리도 측정을 해서 보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학군 리스트에 보면은 학업 성취도 있거든요. 여기에 근처에 학교가 어디가 가까운지도 저는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게, 입주 물량도 봐요. 입주 물량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입주 물량이 밑으로 체크하면은 여기 입주 물량이 적정 수정에 올라가면 공급이기 너무 과잉이고요. 아래면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 2028년 같은 경우는 적정이지만 27년, 29년 같은 경우는 부족이잖아요. 그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경매를 받아서 내가 얘를 장기적으로 가져갈 건지 단기적으로 가져갈 건지를 그 매수 타이밍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게, 저는 호객 노노도 보거든요. 호객 노노를 보면은 해당의
평수를 클릭하면 여기가 매매나 전세의 갭 차이도 체크하면은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자기네들끼리의 그 안에 커뮤니티 뭐 글을 쓸 수 있는 구간이 있어서 그 밑으로 보면은 AI로 저렇게 따로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내가 교통을 보고 싶다 클릭하면은 교통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들을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장점과 단점을 자기네들끼리 또 정리해서 올려주시는 입주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 도움이 되고요. 그럼 여기가 지금 호재가 있는지 아니면 주변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약간 얘기가 좀 있는지 이 전체 그 아파트 단지의 흐름을 좀 보면서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호갱노노 같은 경우에는 전세, 월세, 기간을 측정하면 최고점과 최저점을 얘네가 맞춰주고 지금 실거래가 기준으로 봤을 때 얘네가 최고점과 최저점으로 했을 때 얘가 지금 가격대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적정한지 아니면 내가 이 정도 선에서 받을 수 있는지 그러면 경매를 받았을 때 이 사이로 받을 수 있는지 그걸 또 볼 수가 있어서 호갱노노도 봐주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봤을 때는 네이버는 실매물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실매물 내는 매물도 가능한데 안에 보시면은 동호수 공시가격 저 같은 경우에는 측정을 했을 때 같은 평수의 대단지 같은 경우는 A타입, B타입, C타입 이렇게 타입별로 다 있는데 선호하는 또 타입이 있어요. 사람들이 뭐 한상형인지 타워형인지 타입도 A타입인지 B타입인지 다 틀리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경매지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없는데 네이버에 가면 동호수 공시 가격 클릭하면 이렇게 떠요. 그러면 평형 정별을 뜨면 고기를 뜨면 여기 공급이 34평이면 34평 타입도 같이 뜨기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또 공시 가격으로 클릭하면 그 층의 공시 가격도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줘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면적에 지금 보시면은 지금 매매나 전세가 여기에 얼마나 몇 개 나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서 전 이것도 같이 봐요.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을 봤을 때는 세대수도 같이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세대수, 주차 대수, 그 다음에 용적률, 건폐율 다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고요. 세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500세대 이하로는 안 보는 게 좀 좋으니까 이런 것도 감안하면 좋고 그다음에 낮은 가격과 높은 가격을 클릭하면은 나오기 때문에 여기 적정선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그다음에 실거래가 클릭하면은 평수도 단일 평수지만 B타입, A타입이 나오는데 B타입, A타입보다 B타입이 몇 개 정도 여기 점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진짜 많이 팔리고 그 다음에 전세가 대비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 내가 장기로 가져가면 전세가 요 정도 금액으로 맞추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여기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거는 저 옆에 보시면은 나와 있고요. 핵심은 저는 거래량을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 데이터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보면은, 그리고 아실로 체크 포인트를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동시에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 우위 지수 방향성을 숫자 자체보다는 약간 올라가는 그 높낮지가 어떻게 틀린지에 따라서 내가 지금 들어갈 타이밍인지 아니면 지금 들어가면 좋은 건지 그거를 찾을 수가 있고요. 학군과 입주 물량은 방어력, 가격 방어력과 임대 수익을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과거 실거래가는 아실과 호갱노노로 볼 수 있지만 현재 실거래가는 네이버로 봐서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같이 보면은 훨씬 앞으로 갈 수 있는 그 금액대를 볼 수 있고 경매지를 봤을 때 분석했을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한 거는 저는 아파트 전에는
AI 없을 때는 다 하나씩 찾아서 네이버 찾고 했는데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저는 제미나이도 보고 클로드도 보고 퍼플리시티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다 끌고 보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 클로드로 제가 지금 한 거를 올려드린 건데 여기 뭐 저번에 얘기해 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못 봐서 죄송해요. 이제 PD님이 올려주신 거 제가 못 봐서 그냥 여기다 올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메인 화면에 프로젝트를 누르면 프로젝트 누르고 그 다음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프로젝트 누르고요. 잠시만요. 누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들어가면 프로젝트 누르면 새 프로젝트 나와요. 그리고 새 프로젝트 누르면 저기 새 프로젝트 만들기에서 프로젝트 이름이랑 이렇게 리스트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기에 누르면 지침이 나와서 저 지침에 파란색 동그라미 친 걸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지금 순서대로 해놓은 건데 그러면 여기에 지침을 누르면 여기에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매번 단지 분석할 때 뭐 찾아주세요, 뭐 찾아주세요, 뭐 찾아주세요, 호재 찾아주세요, 일자리 어때요, 뭐 주변의 학교 어때요, 학구는 어때요, 재개발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주민들 뭐 주차는 어떨까요, 이렇게 안 물어보고 여기에다가 한 번에 프로젝트 프롬프트로 이제 지침을 넣어주면은요, 아까 전에 이게 안 돼. 여기 보시면은 단지 분석에 저렇게 나오거든요. 저렇게 저장이 돼요. 그러면 저기에 프로젝트 여기 안에 단지 분석 누르고 그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그냥 그 아파트의 주소랑 그 다음에 이름을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이름만 넣어주면 얘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모든 걸 다 모르기 때문에 여기 단지를 분석해야 되는데 갑자기 다른 지역의 단지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소와 아파트 단지 이름을 같이 분석을 하면 저는 프롬프트를 이렇게 넣어줬거든요. 그러면 얘가 쫙 나와요. 그러면은 에? 그래서 요거를 쭉 해주면 일자리, 호재, 학군, 그 다음에 거리 이렇게 다 나와요. 그래서 제 거는 그래서 제 거 이제 제 거 그 챌린지 보면은 제 그 두 번째 라인에 이제 단지 분석 라인이 쭉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거기에서 AI로 찾은 것과 근데 AI가 지금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매번 틀려서 이거를 네이버나 아니면은 일일이 다 한 번씩 확인을 해서 맞는지 틀린지 체크하고 올리셔야지 안 그러면 AI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완벽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맨날 싸워요. 용정이 너 틀렸어. 이거 거리 틀렸어. 일자리 이게 맞아? 이거는 개발이 이미 됐는데 왜 개발을 넣었어?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저도 계속 확인하면서 하기 때문에 AI만 믿으시면 안 되고 AI도 저도 세 개를 보면서 하기 때문에 그 중에 맞는 것들이 확인이 됐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챌린지를 올리는 거라서 감사합니다. 너무 많아서